파워포인트 단축키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를 알면 상당히 편집을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Alt F9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lt F9은 안내선에 대한 표시입니다. Alt F9. 안내선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안내선 같은 경우에는 도형을 우리가 작성을 할 때, 도형 맞추기 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페이지별로 같은 위치에 도형을 좌측의 여백을 똑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lt F9은 설정을 할 때 Alt F9, 해제할 때도 Alt F9입니다. Alt F9을 누르면 안내선이 표시되고 없어지고 표시되고 없어지고 상당히 유용한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Alt Shift F9이 있습니다. 이 Alt Shift F9은 마찬가지로 Alt Shift F9 하면 눈금자가 나타납니다. 눈금자 해제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Alt Shift F9. 그래서 우리가 편집할 때 눈금자를 표시하면 상당히 유용하게 도형이나 글박스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제할 때는 Alt Shift F9입니다. Shift 도형 그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형 그릴 때 정사각형을 그리거나 이럴 때는 그냥 그리면 정사각형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그리게 되면 정사각형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원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리면 원형으로 그리기가 상당히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원형 도형을 그릴 때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그리면 원형 도형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컨트롤 A 같은 경우에는 PC를 사용하는 분이라고 하면 대부분 많이 아시는 그러한 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형이 있고 글박스에 글자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이것을 다 선택하려고 하면 하나하나 선택을 여러 개 할 때 번거롭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전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컨트롤 G 버튼입니다. 컨트롤 G 버튼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나 글상자나 글을 약간 크게 하겠습니다. 잘 보일 수 있게 글을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도형이나 글상자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그룹핑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룹핑 하려고 하면 보통 마우스 우측에서 그룹화해서 그룹하고 해제할 때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에서 그룹에서 그룹 해제를 하죠. 그런데 단축키로 하는 방법은 그룹할 것을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G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룹화가 됩니다. 그룹 해제하는 방법은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컨트롤 Shift G입니다. Shift G를 누르게 되면 컨트롤 Shift G를 누르게 되면 그룹이 해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C 버튼, 컨트롤 V 버튼은 우리가 복사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복사가 되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복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V 누르면 계속 복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C가 복사 버튼, V가 붙여넣기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예,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선택을 하고 도형에 대한 색도 변경을 하고 이러한 경우에 여기에 대한 서식을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에 도형이 있고 삼각형 도형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 이 도형의 서식을 컨트롤 시프트 C에서 컨트롤 시프트 V를 하게 되면 도형 서식이 복사가 됩니다. 컬러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C 복사를 하고 컨트롤 시프트 V 하게 되면 복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식 복사인데 도형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글상자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글상자에도 글상자에 폰트의 컬러라든가 폰트의 종류라든가 이러한 것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 다음 글상자에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 해서 서식을 카피하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D는 복제 기능인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도형이 있었을 때 이것을 컨트롤 D 하면 복제가 됩니다. 이것을 위치를 이동을 시키면은 이때까지 복제가 됩니다. 이후에는 컨트롤 D만 눌러주게 되면 우측에 복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시키고 컨트롤 컨트롤 D를 눌러주게 되면 원하는 개수를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D 눌러주고 아래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주게 되면 복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D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도형을 만드는 경우에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G 버튼은 Z 버튼은 실행 취소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실행한 것을 취소하는 이러한 키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G 눌러주게 되면 방금 전에 실행한 것들을 순서별로 취소하는 실행 취소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F5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쇼 단축키입니다. 슬라이드 쇼는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이제 슬라이드 쇼가 별도의 아이콘으로도 되어 있죠. 그래서 F5는 여기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 쇼, 이것을 클릭했었을 때 하고 같이 슬라이드 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페이지부터 지금 슬라이드 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Shift F5 그리고 처음 1페이지부터 슬라이드 쇼는 F5입니다. F5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슬라이드 쇼가 시작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Shift F5를 누르게 되면 현재 페이지부터 슬라이드 쇼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컨트롤 L 버튼입니다. 여기 슬라이드 쇼 상태에서 컨트롤 L 버튼입니다. 슬라이드 쇼를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Shift F5를 누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L을 누르게 되면 레이저 포인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레이저 포인터가 갑자기 동작 안 하거나 안 가져왔거나 이러한 경우에 단축키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키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L 버튼입니다. 해제하는 방법 컨트롤 L,
실행하는 방법 컨트롤 L. 예, 컨트롤 L 버튼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에는 숫자 엔터 버튼입니다. 이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프레젠테이션 상태에서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중에 청중 중에서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3페이지에 있는 것 질문 있습니다 하면 3 숫자 누르고 엔터하면 3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페이지로 이동, 5페이지 엔터. 예, 그러면 5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예, 10페이지 엔터. 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알트하고 화살표 키인데요. 이것은 도형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도형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도형을 여십자로 만든다고 하면 이것을 컨트롤 D를 눌러서 이 도형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도형을 우리가 여십자로 한다고 하면은 도형을 회전을 시킬 수도 있죠. 이와 같은 회전하는 방법이 있고, 도형을 회전하는 방법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주면 우측으로, 좌측 화살표를 눌러주면 좌측으로 도형을 정확하게 회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도형 회전 방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컨트롤 D 해서 여기에 알트 오른쪽으로 하나 둘, 예, 이동시켜서 알트, 예,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모양을 만들 때, 도형을 활용을 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합쳐서 서식에서 도형 병합을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도형을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이와 같이 이것을 손으로 이동을 해서 각도를 맞추려고 하면 정확하게 각도를 맞추기가 어렵죠. 예, 그러한 경우에 알트하고 화살표 키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각도에 맞춰서 이동시킬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 슬라이드입니다. 예, 컨트롤 M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슬라이드가 하나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새 슬라이드에서 추가할 수 있고 마우스 우측에서 새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단축키를 하는 방법은 컨트롤 M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컨트롤 T 버튼입니다. 예, 컨트롤 T 같은 경우에는 자체를 잘 보이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글자의 크기를 여기서 조정하고 폰트의 종류를 여기서 선택하고 폰트에 대한 거를 볼드를 주고 이러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글 설정하는 것을 별도의 창으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T. 여기에 보게 되면 문자 간격, 글꼴, 글자의 크기, 치수선, 밑줄,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글꼴 창을 띄울 수 있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치수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컨트롤 T 버튼이 되겠습니다. 컨트롤하고 왼쪽 대괄호, 우측 대괄호에 대한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컨트롤 T에서 지금 글자에 대한 걸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더 글자 크기를 변경하는 것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좌측 컨트롤 왼쪽 대괄호를 하게 되면 글자가 작아집니다. 우측 대괄호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게 되면 글자를 크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R, 컨트롤 L, 컨트롤 E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상자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것이 지금 좌정렬되지 않았습니까? 우정렬하는 방법은 단락에서 우측을 클릭하면 되죠. 이와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단축키로 하는 방법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L 버튼 누르게 되면 좌정렬, R 버튼 누르게 되면 우정렬, 알파벳 E 버튼 누르게 되면 중간 정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S, 컨트롤 시프트 S, F12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트롤 S 같은 경우에는 저장 버튼입니다. 컨트롤 S 하면 저장되고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S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방법. 우리가 저장을 하려고 하면, 다른 이름으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위치 설정해주고, 이러한 것이 여러 번 마우스를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컨트롤 시프트 S를 눌러주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S보다 더 간단하게 하는 것이 F12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방법은 컨트롤 시프트 S와 F12 버튼을 누르는 두 가지 방법이 단축키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간단하게 단축키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축키를 잘 사용을 하시면 편집 시간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